혹시 소싱하실 때 대충 검색량이랑 경쟁강도 보면서 소싱하시나요? 매출은 안 나오는데 뭘 팔아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유튜브도 보고 아이템 스카우트도 보면서 경쟁강도 낮은 것만 주구장창 찾았으니까요.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쇼핑몰의 기본은 아이템을 고르는 건데 우리는 그 시작 전부터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저만의 노하우를 담은 꿀팁도 몇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어떤 아이템을 팔아야 될지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라고 장담해요. 저는 이렇게 아이템을 잡아서 월 5천만 원을 넘는 수익을 냈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아이템을 찾을 때 많은 분들이 아이템 스카우트를 사용하실 거예요. 저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우선 문제점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기 아이템 말고 들어가셔서 2차 분류나 3차 분류까지 설정하면서 키워드 찾아내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여기서 경쟁 강도 위주로 필터링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0부터 0.5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고 0.5부터 2까지는 해볼만 하고 5가 넘어가면 쳐다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 초창기에는 이런 방식도 먹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단편적으로 경쟁 강도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대량 등록으로 상품 수가 엄청 많아졌다. 요즘 대량 등록 프로그램 진짜 많죠. 내품기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상품 수가 4만 개가 넘는데도 한 5페이지만 넘어가도 이렇게 리뷰가 하나도 없는 제품들, 리뷰하고 5개, 6개 있는 제품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품 수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쟁 강도만 보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우리는 네이버에서만 판매를 할 게 아니다. 아직도 네이버에서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이미 쿠팡이 네이버의 매출을 넘겼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점유율표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사실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지 네이버에서 파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이템 스카우트에 나오는 경쟁 강도는 네이버를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쿠팡도 요즘 경쟁 강도 나오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쿠팡은 사용자별로 상위 노출되는 제품이 다릅니다. 누군가한테는 200위권이 있는 제품이 누군가한테는 10위 이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 검색량 대비 절대적인 상품 수는 적을 수 있지만 판매자 한 명이 엄청 강한 놈일 수 있다. 경쟁 강도가 좋은 키워드를 잡고 그냥 무지성으로 상품 등록하겠다고 하면 시간 낭비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찾은 그 경쟁 강도 낮은 키워드가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키워드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검색해봐야 됩니다. 키워드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면 본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엄청나게 다양한 마케팅 작업들을 펼쳤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실력이 좋은 사람일 거고요. 네이버 블로그, 카페 지식인부터 해서 일반 커뮤니티, 영상 광고 등등 그 제품의 설득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실력도 없는 내가 그 아이템에 도전해봤자 고객 뜨는 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키워드를 무조건 버려야 될까요? 아니요. 경쟁 강도를 보고 대충 상품 등록하거나 갑자기 몇 천만 원 사입하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지 키워드를 버려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일단 그 제품과 똑같은 제품이나 비슷한 제품을 소싱한다. 두 번째,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찾은 키워드를 상품명에 삽입한다. 세 번째,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1위 업체를 벤치마킹한다. 이때 내가 읽어봐도 설득력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거가 좀 더 좋다는 포인트를 어떻게든 찾아서 상세 페이지에 살짝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키워드를 모조리 흡수하거나 그 업체의 판매량 전부를 따라가기는 힘들겠지만 그 업체에서 하는 마케팅들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주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꿀빨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 그런 키워드를 찾는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따라하셔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보실 거예요. 게다가 위탁 판매라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더 좋겠죠. 자, 그럼 경쟁 강도 말고 도대체 어떻게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느냐.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설명했으니까 각설하기로 하고요. 이전 영상이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려요. 아무튼 우리는 이미 잘 팔리는 아이템을 골라야 됩니다. 그런 아이템을 어떻게 찾느냐? 몇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전공법부터 소개해드리면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 베스트로 들어갑니다. 여기 버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쇼핑 베스트 차트도 있고 카테고리 베스트도 있고 쇼핑 윈도 베스트도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카테고리 베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카테고리 베스트 더보기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많이 본 상품, 많이 구매한 상품, 인기 브랜드 이런 것들 다 보면은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구매한 상품을 위주로 봅니다. 그리고 이걸 이 전체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에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했던 방식이 있죠. 그 방식처럼 이렇게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2차 분류하시면 그 아래 3차 분류 있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지 트렌드를 익히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홈으로 돌아가셔서 여기 보시면 연령대, 성별별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씩 클릭하시면서 어떤 연령대에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지도 체크하실 수가 있어서 나중에 상세 페이지에서 사람들한테 설득할 때도 그럼 내가 누구를 떠올리면서 설득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설득할지 정하면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유추할 수 있고 그 상황들을 활용해서 설득력도 높일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실력을 키워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정보들 수정해가면서 쇼핑 인기 검색어 순위까지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일별로 어떤 것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쇼핑 인사이트를 가시면 동일하게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조회했을 때 1위부터 500위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어떤 제품이 좋을지 어떤 것들을 내가 판매할 수 있을지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활용 방법이 아주 무궁무진한데요. 보시면 기간별로도 볼 수 있고 성별별로도 볼 수 있고 연령대별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랩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나 겨울 시즌 아이템을 찾을 때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아이템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꿀팁을 가져왔으니까요. 딱 2개 데이터만 보는 건데요. 그 데이터들은 바로 검색량과 판매량입니다. 그냥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바로 보이는 검색량이라는 매출 같은 게 아니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걸 알아가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수준이 달라지실 거예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검색량으로 필터를 걸었다면 클릭해서 들어가줍니다. 저는 아이템 발굴에서 여드름 패치라는 키워드를 찾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한 달 검색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매일 이런 검색량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래로 쭉 내려가 줍니다. 여기 경합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주기는 월간으로 보고 기간은 3년으로 볼게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데이터의 추이를 보기 위해서예요. 지금 검색량이 상승세에 있는지 꼬꾸라지고 있는지 어느 시기에 잘 팔리는 키워드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모양을 보여주면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되니까 도전해봐도 괜찮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꺾어지는 키워드면 이런 아이템은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니까 버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특정 주기마다 튀는 모양이라면 튀어오르기 전에 표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판매량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요약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데이터는 매출이 있는지만 체크를 하는 용도로 쓰고요. 직접 네이버나 쿠팡에다가 검색해봅니다. 검색해서 1페이지에 있는 상품들의 구매 건수와 리뷰 개수 같은 걸 체크하고 상위 노출되어 있는 상품을 봅니다. 구매 건수랑 리뷰 개수는 현재 이 키워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에요. 검색량은 많은데 실제로 판매는 없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냥 매출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페이지에 있는 상품은 위에 거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거 전부 다 클릭해서 직접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1페이지에 있는데 이렇게 뭐 4건이 팔리거나 하루에 하나도 안 팔리는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클릭해 보셔야 됩니다. 셀러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현재 판매량을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상품마다 다 클릭해서 지금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특정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시키는 건 방법만 알면 진짜 쉽거든요. 근데 상위 노출한다고 해서 또 다 엄청 잘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잘 활성화되고 있는지 내가 소싱해서 노출시키면 팔릴만 한지 실제로 검색해서 판매량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아이템 선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매출이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날까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왜냐면 상품명, 썸네일, 상세 페이지, 마케팅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보자라면 리스크가 아예 없는 위탁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탁 판매를 하면서 돈도 실력도 쌓으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실력이 쌓이면 나중에는 1억, 10억 매출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초보지만 앞으로 저랑 같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결국엔 중수, 고수가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될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번 영상으로 실행하시다 보면 아이템을 고르셨을 테니까 다음 영상으로는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볼게요. 사실 소싱이 제일 쉽습니다. 그럼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빠르게 정보 얻어가세요.